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오늘은 저 3일 경제 독립 TV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국민은행에서 20년간 부동산 전문 상담을 진행했었고요. 희망퇴직 후에는 지금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세미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수백억부터 수천억 자산가들의 뭐 사옥이라든지 그런 또 연예인들 부동산 컨설팅에서 굉장히 많은 그 네. 성공 사례, 한마디로 자산을 2배 이상 불려준 거를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청자분들이 기대가 커요. 그래서 예.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교수님 요번에 네. 이렇게 뉴욕을 갔다 왔거든요. 이게 예, 그 유명한 그 황소. 여기 그러네요. 예,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뿔을 만지면 행운이 교수님한테 많이 간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또 중요한 거는 여기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저도 예. 몇 년 전에 여기 앞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예. 역시 부동산으로 더 먼저 성공하셔서 네. 더 일찍 가셨는데 저도 이제 올해 다녀왔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대한민국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 정부 들어서 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의 전환점은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밖으로 볼 때 큰 변화가 없다는 뜻은 종전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세금을 중과를 해서 올가매고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다주택자를 이제 일종의 적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되면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런 식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를 규정한 이런 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약간 미세한 변화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한 내 집 마련 이쪽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라든지 이런 쪽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기대 심리도 시장에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새 정부 출범 얼마 안 됐는데 강남의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 정부를 뭐 들고 나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강남 집값 상승은 이미 뭐 연초부터 사실 시작된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강남 집값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계속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절하게 규제책으로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진정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거래 불편 아니면 또 그 안에서 실거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밀려나는 이런 문제까지 부작용이 좀 더 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약 40만 호라고 하는데 여기에 허가를 맡아야지만 자기 집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불편부당한 제도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상관없이 올랐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강남이라는 특수성에서 좀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물건의 희소 가치예요. 강남이라는 특정된 지역 이런 지역에 이제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하고자 하는 강남 커뮤니티에 들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서울 일대에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국의 부자들이 다 강남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와 열의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 집중력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반포가 새 아파트로 변신하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새 아파트로 바뀔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미리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강하게 나타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거대한 강남 부자들의 자산의 대물림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7, 80대의 그런 그 부모가 3, 40대 뭐 20, 30대의 이런 자녀들의 아파트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그 자산의 대물림, 자산 승계 과정에 있는 게 현재 그 강남 아파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자들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안타깝게도 떨어지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서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강남 소위 부자 아빠, 부자 어머님들은 좀 흐뭇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 대한민국 그 중산층 서민들 분께서는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사실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크고 아직도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아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강남 집중화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강남을 뭐 좀 더 멀리 이렇게 경원시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걸 인정을 하고요. 네. 강남도 강남 나름대로 재건축 속도를 빨리 사업 속도를 그야말로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폐지 같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기에 통과시켜서 사업 속도를 빨리 하고 그만큼 물량을 좀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타도의 대상 아니면 가격을 억제해서 눌러야 되겠다, 이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데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산층의 주거시장 안정 내지는 청년층 신혼부부 이런 그 주택 매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 전체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공급은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공공택지 신도시 공급을 빠른 시간 내에 해내야 되는데, 그게 당장 3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200% 내외에서 300에서 350%,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수준으로 과감하게 올리고 공원 녹지나 자주공지를 축소하게 되면 여기서 충분히 20만 원, 25만 원 정도가 더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중산층이나 청년층에게 대기 수요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차원에서 심리적인 안정, 뭐 5년 후에는 실질적인 그런 공급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공급에서의 주력은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도시가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이 재건축 재개발이 지난 10년간 거의 사실상 정체 상태나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대략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인허가기간을 5년에서 2년 정도로 줄인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속행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자, 세 번째 공급의 주체는 민간 자체 공급입니다. 민간이 부동산 PF동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인해서 22년부터 25년 지금까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F 부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 민간 자체 도시개발 사업, 이 3박자가 빨리 공급을 확대해서 이뤄나갈 때 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이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을 이기는 시장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는 이제 단순한 수요 공급 논리인데 그거를 좀 제대로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수님이 방송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 시장 원리 입각에서 수요 공급 측면이라든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역대 정부 들어서 계속 이게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안타깝게. 그래서 우리 작은 채널이지만 교수님 말씀을 새 정부 또 정책 입안자들이 좀 경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통해서 20, 30대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저희 채널이 은퇴자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이 좀 궁금한데 최근 노후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그 주택연금을 많이들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똘똘한 한 채 내지는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은 그 어떻게 좀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과연 주택연금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